리버풀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인테르전 승리 이후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리버풀다운 경기였어요. 특히 무실점 승리는 더욱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수비에서의 미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것은 결국 선수들의 자신감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테니까요. 오늘 경기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아르네 슬롯 감독은 골키퍼의 알리송, 왼쪽부터 케르케즈, 반다이크, 코나테, 우메즈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3선엔 커티스 존스와 흐라벤베르, 2선 중앙에 맥칼리스터를 배치했으며 좌우 날개로는 비르츠와 소보슬라이, 최전방엔 에키티케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삭은 가벼운 타박으로 인해 선발에서는 제외됐으며 살라가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경기 전 슬롯 감독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오늘 경기는 해볼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경기를 보는 관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아르네 슬롯 감독의 최근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의 전술은 시즌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올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발 라인업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인테르전 슬롯 감독은 윙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포메이션과 전술을 짜왔습니다. 대신 중앙의 숫자를 확실히 늘렸고요. 그리고 이런 전술은 리버풀이 중원을 장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인테르전과 결 자체는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중원 장악을 통한 경기 지배였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이드 플레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브라이튼은 인테르와 달리 3백이 아닌 4백을 기반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이는 브라이튼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인테르에 비해 중원 장악력이 높을 수 있으며 심지어 바네케라는 공격적인 센터백의 존재는 중원에서의 숫자를 더욱 늘려줄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이드 플레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롯 감독은 중원 숫자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사이드를 활용하고자 했고 그 중심에는 에키티케가 있었습니다. 에키티케 비르츠 콤비.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에키티케입니다. 멀티골을 넣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단순히 득점만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에키티케의 활약을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오늘 경기 리버풀은 중원 장악을 위해 오미드를 배치하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당연히 좌우 사이드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최전방 에키티케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에키티케는 경기 내내 좌우로 폭넓게 움직이며 기회를 노렸고 거기에 공격 시 퍼스트 나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준 맥칼리스터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면 에키티케가 여지없이 침투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비르치의 존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프리로를 부여받은 선수는 비르치가 아닌 에키티케였다고 생각됩니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뿐만 아니라 좌우 움직임을 통한 윙플레이, 중앙에서의 연계는 물론 볼 운반까지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리고 비르츠는 에키티케의 움직임에 맞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며 리버풀의 공격이 부드럽게 전개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에키티케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느낌이랄까요? 거기에 볼을 받으며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볼키핑, 이후 에키티케가 뛰는 공간을 향한 패스는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더욱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경기 에키티케의 기록은 슈팅 7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3회를 기록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기록은 12회를 기록한 상대편 박스 내에서의 터치입니다. 또한 비르츠는 상대를 향한 패스 성공 20회, 그중 키패스 3회를 기록했는데 결정적인 패스의 상당수가 에키티케를 향한 것이기도 했죠. 이는 에키티케와 비르츠의 호흡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리버풀 공격의 가장 주된 공격 패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케르케즈의 역할. 어쨌든 오늘 경기 리버풀은 사실상 고정된 윙어 없이 경기를 치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케르케즈의 공격적인 역할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비르츠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케르케즈의 오버래핑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는 했어요. 적어도 학포와의 호흡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케르케즈가 공격 상황에서 상대를 제치고 위협적인 컷백을 넣어준다던가 하는 공격적인 시퀀스 자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막판 쥐가 날 정도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준 케르케즈는 여러가지 의미로 리버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공격을 이끄는 에이스는 당연 민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테는 수비 가담에도 엄청난 적극성을 보이는 선수이기도 하죠.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케르케즈의 움직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케르케즈의 왕성한 오버래핑은 민테의 수비 가담 횟수를 늘리게 만들었고, 역습 상황에서 민테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빈도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죠. 케르케즈는 본업인 수비에서도 민테를 꽤나 잘 막아냈습니다. 케르케즈는 오늘 경기에서 태클 성공 3회, 걷어내기 3회, 리커버리 3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민테를 마크하며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케르케즈는 공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으며, 그가 점점 리버풀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팀으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존 시프트. 에키티케를 제외하면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커티스 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경기력 반등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선수라고 봐요. 특히 기존 맥칼리스터의 3선 역할을 커존에게 맡긴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이는 최근 폼이 떨어진 맥칼리스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커존의 폼이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과거 제가 기억하는 커존은 탈압박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공을 끄는 성향까지 있어 진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커존은 리버풀 선수단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안정적인 탈압박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원터치 패스를 통해 흐름을 살리는 데에도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경기 커티스 존스는 기본적으로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팀의 1차 빌드업 상황 대부분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케르케즈의 전진으로 인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기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 시 벌어진 리버풀의 수비와 2선 라인의 간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커존으로 인해 세컨볼을 효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수비 상황에서의 클리어 미스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커존은 최근 리버풀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지금 그가 리버풀 스쿼드에 없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답이 좀 없어요. 모하메드 살라. 예기치 못한 고메스의 부상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교체 투입된 살라는 확실히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기력보다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살라가 저기서 패스를 하네 싶을 정도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탐욕스럽지 않았어요. 경기 전 슬롯 감독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적어도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그래요. 리버풀 팬으로서는 당연히 나쁘지 않은 변화입니다. 심지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누가 뭐래도 살라는 리버풀의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구단 역사에도 충분히 이름을 올릴 만한 선수이고요. 당연히 살라가 리버풀을 나쁘게 떠나길 바라는 팬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살라를 비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 없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현 상황에서도 살라 같은 선수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한 방이 있는 베테랑 선수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는 살라 본인이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경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고요. 개인적으로 네이션스컵 복귀 이후 살라가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 기여하며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단 레전드로서의 대우도 좀 받고요. 그리고 상호 합의 이후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사우디 혹은 미국으로 이적하며 팀의 이적료까지 안겨준다면 그는 팬들에게 다시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브라이튼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상승세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